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개발자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드맵은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가 되고 이런 로드맵이라기보다는 진짜 개발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의 로드맵이에요. 이게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의 내용을 좀 보면서 어, 좀 잠깐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정도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roadmap.sh 사이트고요. roadmap.sh 이거는 제가 본문이나 여기 올려놓을게요. roadmap.sh 사이트에 보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 안드로이드, DBA, 블록체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자,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보면은 동의 되는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술 베이스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프론트엔드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인터넷 기술이죠. 네트워크나 HTTP 같은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입니다. 영상 중에 HTTP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되나, 그리고 DNS, 도메인 네임 서버죠. 이것도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아무래도 프론트엔드는 화면, 특히 웹사이트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이런 인터넷 기술은 알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크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화면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때 이제 조금 웹 접근성이라든가 SEO 그 최적화, 메이킹 레이아웃 구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로 있죠. 자, 그러한 얘기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도 그 HTML 얘기가 있고 폼, 밸리데이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이제 좀 정보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제가 한 개 한 개를 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형상 관리 툴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은 Git을 쓰기 때문에 Git은 알아야 된다. 개발자의 필수가 됐죠. 예, Git으로 다 하고 있고 GitHub에서 이제 서로 소스를 공유하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GitHub 쓰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요소가 됐죠. 좀 디테일하게 이런 어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것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 같은데요. 웹을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문법이라든가 기초적인 구성, 그리고 돔 객체, 도큐먼트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도 그렇고 이런 박스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API 중요하죠. 아작스. 아작스보다는 지금 다른 형태들도 많이 쓰긴 한데, 아작스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동기 통신이고, 웹에서 API들을 호출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형상 관리, 소스 관리 kit에서 한다. 그리고 웹에 대한 보안 관점의 지식이 필요하고, 비트버킷이라든가 많이 쓰죠. 비트버킷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형상 툴이에요. 소스 관리하는 툴이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면 패키지라는 게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웹에서 이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씁니다. 그런 때 이제 도구들 npm이라든가 yarn 요것들이 필요해요. 웹 개발도 이제는 패키지 라이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것도 좀 관련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어,
지금 아까 보니까 시큐리티가 요쪽이었네요. 요쪽이면 HPS 알아야 되고 코스 이게 그 같은 도메인 내에서 는 호출이 가능하나 이제 다른 도메인 호출이 제한되어 있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보안 관련된 내용이죠. 빌드가 필요하죠. 빌드를 해야 되고, 그다음 프레임워크이 웹도 리액트 개념이 있고, 앵귤라, Vue.js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이 보통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문법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형태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빌드 툴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개발할 때 좀 좋은 그 도움이 될 만한 포매터 같은 것들도 있어요. 좀 이쁘게 하는 개념의 것들도 있고 CSS 같으면 이제 스타일 관련돼서 이제 뭐 색을 준다든지 스타일을 만드는 것들인데 웹은 상당히 중요하죠. 웹 개념에서는 스타일을 꾸미는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개발에서. 근데 물론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는 디자이너가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퍼블리셔라는 역할자 분들이 이제 하시기 때문에 많이 역할은 좀 분담된다고 하지만 개발자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부트스트랩도 이제 CSS의 일종이고요. 예, 또 마찬가지고 보니까 이제 테스팅으로 넘었네요. 인테그레이션, 펑셔널, 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 개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웹에서 또 웹 컴포넌트들의 얘기가 있고, 템플릿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은 웹에 이제 배치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고, 그 개발상에서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쓰고 있고, 요즘. 자바스크립트가 유사하고,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개념, 소켓 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는 그 웹이지만 개발에 좀 더 필요한 요소들을 다루는 부분이죠. 뭐 결제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이제 서버 사이드 쪽에서 렌더링을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이제 그 사용자 단말 쪽에서는 결과 위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리액트나 앵귤러나 뷰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한번 렌더링해서 보내주고 이제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 이쪽으로 왔다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 리액트 네이티브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사이드 중에 앱 쪽으로 이제 코드들이 자바스크립트들이 이제 포함되는 개념 포함돼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아니면 진짜 앱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기술들 플러터가 그렇죠. 리액트 네이티브도 그렇고 그래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위에까지는 약간 모바일 웹 쪽의 느낌이 좀 강하고 여기서는 모바일 앱이고 데스크탑 앱까지 가네요. 왜냐면 프론트엔드가 어쨌든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나시 뿔뿔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라는 게 뭐 웹사이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PC 프로그램도 프론트엔드의 일종일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그러하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뭐 하나하나를 자세히 뭐 다 언급해드리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이제 그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이제 관심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사이트 오셔가지고 한번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지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다. 요게 조금 더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직접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백엔드라든가 좀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